근데 아침 아니에요? 아침이죠. 야채도 없고 과일도 없고. 사람이 왜 가축이 먹는 그걸 왜 먹어? 그냥 먹을 거야 이거 먹고. 두 분 호텔을 고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일까요?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요? 예. 저는 일단 그래도 음식. 저는 호텔 자체 음식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맞아, 왜냐면 어차피 다 나가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제일 중요한 호텔. 저녁에 늦게 끝나고 술 먹을 레스토랑에서 가까운 호텔을 잡아요. 맞아. 술 먹고 이렇게 밤에 걸으면 얼마나 좋은데. 제가 알았어요. 설문조사 하나 봤는데 예. 한국이 호텔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호텔 조식.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는 그렇대. 조식. 그때 저는 그 신혼여행으로 갔으니까 너무 좋기도 좋았지만 정말 아내를 잠깐 잊을 정도로 음식이 맛있는데 이게 보통 왜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뭐 네. 어차피 뭐 이제 뭐 10년 다 돼가지고. 근데 여기는 홍콩이니까 컨티넨탈 아메리카노는 물론이고 그 중국식, 일본식도 있고 뭐 그렇죠. 온갖 게 다 있는데 하나 하나 다 맛있고 빠지는 게 없는 거야. 그 호텔 조식은 기본이 뷔페 아니에요? 저도 고급 호텔로 가면 갈수록 알라카르트가 많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뷔페가 아니라 그렇게 상을 차려서 먹는 거잖아요. 골라서. 왜 그러냐면 좋은 호텔일수록 방이 개수가 적은 경우가 요즘엔 많아요. 그 개수가 적으면 음식 회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뷔페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특급 호텔이 되려면 최소한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3곳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경우에 특급 호텔에 뷔페도 있지만 알라카르트도 있고 룸서비스도 있고 단품으로 먹는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만 한국 식당에 문을 열어서 뭐 탕 두 국밥 가지, 이렇게. 그렇죠. 예, 일본 식당 한 군데 열어서 아침에 딱 연어랑 구워가지고 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알라카르트가 원래 불어인데 카르트가 종이에요. 메뉴라는 게 원래 종이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점차 메뉴판. 그리고 영어에서는 아예 까르트라 그러면은 메뉴판을 뜻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라카르트라는 거는 메뉴를 보고선 손님이 골라서 주문하는 형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네. 레스토랑에서 보통 음식 주문하는 거를 갖다가 알라카르트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뷔페는 내가 가가지고 원하는 걸 골라 담아서 먹는 거라면 이거는 내가 앉아서 선택을 하면 조리해서 갖다 주는 형태가 알라카르트 조식인 거죠. 룸서비스도 알라카르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방에 보면 이렇게 문고리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가지고 시간 내서 문 걸어놓으면 거기서 그것도 저는 알라카르트고. 밤에 그거 선택하기 너무 즐거움이야. 그지? 어. 그지? 내가 원하는 달걀 종류, 요리, 그다음에 그죠. 주스, 네. 뭐 시리얼 먹겠냐, 빵 어떻게 먹겠냐 해가지고 착 해가지고 사는 걸 딱 문에 걸어놓으면 네. 이제 아침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띵동 해가지고 딱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때 그리고 이제 설레임은 진짜. 그리고 너무 어머 여기는 계란이 어떻게 나올까? 이 빵바구니에 맞아. 무슨 빵이 들었을까? 그다음에 크로아상은 맛있을까? 그다음에 경우에 갈까? 따라서는 그 어. 리스트를 보면서 어. 어머 이 정도 되는 호텔이 왜 이 리스트가 이거밖에 안 그러게 되냐? 뭐 말이야. 이러고 뭐. 그렇죠. 예.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상 쫙 차려놓고 먹는 게 푸짐하게 네. 먹는 게 익숙하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뷔페가 그거에 제일 가까운 형태의 맞아요. 조식이다. 그다음에 제 생각에 두 번째는 알라카르트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잘 모르거나 익숙지 않은 경우에는 뭘 골라서 먹어야 될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뷔페는 가서 내가 보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뷔페 아침 조식에 익숙한 분들은 알라카르트 조식이 뭔가 빈약해 보여요. 맞아. 그거만 먹어도 충분한데 왠지 뷔페 먹다가 먹으면 약간 그런 거 같은 손해보는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있죠. 또 이제 뽕을 빼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나라 음식 중에 좀 모르는 거, 나와 식당 가서 있잖아요. 식당 가서 시키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도 좀 먹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기가 더 쉽지. 자기네 나라 대표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차려져 있고 네. 그거를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맛볼 수 있다는 게 뷔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 호텔 조식의 기본은 컨티넨탈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유럽 사람들이 아침에 먹는 식사 큰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데우지 않은 음식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게 말하자면 컨티넨탈 브렉퍼스트의 핵심인 거죠. 주스나 커피 이런 마시는 거에다가 빵 간단한 빵.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거기에 미리 삶아놓은 달걀이라든가 네. 프로슈토 같은 햄, 과일, 아니면 요거트. 점점 너무 많이 그러니까 늘어나잖아. 요런, 간단하다.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이제 그런 음식 간단하지 않아요? 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는 기본적으로 컨티넨탈 플러스 따뜻한 음식들이 추가된 되게 푸짐하고 풍성한 그쵸. 아침 식사인 네. 거죠.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기자님이 즐겨 먹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죠. 저는 고르라면 아메리카노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는 달걀 요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오믈렛이건 스크램블이건 삶은 그리고, 거건 프라이한 거건 다 선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막 그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원래는 소세지, 베이컨, 햄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는데 왜 골라? 다 먹으면 되지. 그거 다 주세요. 그러면 언니들 눈 동그래지는 거 여러 번 봤죠, 기자님? 아 몰랐어요 저는. 그 다음에는 에스닉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 토속 음식들. 네네. 코리안 브렉퍼스트, 제페니스 브렉퍼스트, 차이니즈, 차이니즈 컨지, 브렉퍼스트. 에스닉한 그 현지 음식은 보통 단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룸 서비스로도 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룸 서비스도 조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옵션 중에 맞아요.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이가 둘이, 특히 남자아이가 네. 둘이 있는데 얘네 데리고 뭘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뷔페 가서 막 덜어가고 오면 그 사이에 한 놈 어. 없어지고. 예. 그냥 그 꼴을 보느니 그냥 우리 방에서 편안하게 먹는 게 낫다. 그런 점에서도 룸 서비스가 훨씬 좋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세수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되잖아. 그렇죠. 사실 아침에 뷔페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 고민될 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연인끼리 갔을 때 이렇게 딱 그 룸 서비스 시켜가지고 그냥 둘이만 계속 침대에 있고 딱 싶다. 누워가지고서는 이걸 먹는 그런 거는 참 로맨틱하고 좋을 것 같아요. 왜 침대에서 먹어? 침대에서 누워서 먹으면 좋잖아요. 누워서 먹으면 살에 걸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호텔 자체가 경치가 좋고 방 자체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진 곳, 테라스라든가 전망 딱 좋은 그 창가라든가 그런 호텔 같은 경우에는 룸 서비스 메뉴가 좀 더 현지 느낌이 살도록 메뉴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사실 뭐 저녁이나 점심 때처럼 그렇게 차려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 최소한 객실에 있는 그 슬리퍼 있잖아요. 그거는 좀 신고 가지 말았으면. 너무 잠옷 같은 옷, 맞아. 그렇죠? 너무 속옷 같은 옷, 호텔 가운이나 뭐 슬리퍼나 뭐 그런 그럴 거는- 분은 없겠지만 네. 최소한 남이 봤을 때 불편하지 않은 정도. 예. 챙겨 나갈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전부 다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건지 좀 제 생각에는 별도의 용기를 가져가서 담아가야 되는 음식은 안 된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된다. 그렇지. 손으로 집어서 가지고 나갔으면 되지 않을까요? 과일, 빵, 샌드위치, 쿠키, 머핀 뭐 이런 정도까지는 들고 나갔다가 해도 되죠. 근데 예를 들면 무슨 뭐 스튜, 뭐 아우 오믈렛, 스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묻는다거나. 자, 제가 항상 뭐- 여러분과 함께 그 네. 투어를 인솔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갖고 나오시는 거는 원칙이 아닙니다. 아 그래? 네. 네. 근데 난 잘 갖고 나오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 호텔에 뷔페에 보면 트레킹을 한다거나 새벽에 공항에 비행기 타는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이 바나나 간식으로 쓰십시오. 아니 그리고 왜 아이의 종이컵을 놓고 네. 거기다 커피도. 커피나 이런 음료 네. 담아가게 그러니까- 해주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가져가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식당 안에서 먹고 끝내는 게 맞고 정말 들고 오고 싶은 게 많을 정도로 호텔 뷔페가 훌륭하다. 그러면 한 9시쯤 들어가가지고 문 닫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점심을 건너뛰어도 될 만큼 푸짐하게 먹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을 많이 써요. 마음에 드는 데가. 네, 그러니까요. 호텔이 뭐 성이 뭐 4성, 5성, 뭐 6성 뭐 이렇게 특급 호텔일수록 다 맛있는 건가요? 아 절대 그렇지 않죠. 최근에 네. 경험했잖아요 저희가. 서울에 가장 최근에 오픈한 특급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본 김에 저희가 조식을 먹었는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침 메뉴로 베이징 덕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베이징 덕을 싸먹을 밀전병이 없는 거예요. 아 여기 밀전병이 없는데 했더니 이 직원분께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고 굉장히 해맑게 그냥 여기 꽃빵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생각해보지도 못한 조합인데 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지. 김선민한테 베이징 덕을 꽃빵과 먹고 그러니까 가다니 정말. 심지어 꽃빵이 데워지지 않아서 차갑고 딱딱했어요. 그리고 소스를 넣는데 파채는 없었어요. 이제 파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가? 하여튼 파는 없었고 오이채가 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흥건한 물이 그렇죠. 황당했고 특히 네.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굉장히 네,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 놨길래 야 여기도 신경 많이 썼네. 그랬는데 보통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이게 굉장히 그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고 그걸 살려서 어떻게 데쳐서 요리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얘를 그냥 겉만 살짝 구운 거예요. 그래서 새콤새콤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그렇게 먹는다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뭐 맛을 떠나서 이거는 기본을 모르는 거잖아. 그 사례에서 우리가 잠깐 진정하시고 우리 저 냉철하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례에서 우리가 식당 고를 때 팁을 따져볼 수 있어요. 어떤 팁이요? 첫 번째는 새로 생긴 데는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수다 떨면서 맛있었다고 했던 호텔들 보면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그 동네의 랜드마크인 그런 호텔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보고 그동안 많은 연습과 많은 손님들을 받아서 음식이 안정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푸짐하고 맛있죠. 그다음 또 하나는 특히 뷔페의 경우에는 회전율이 중요하지.
그러면 요즘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회전율 낮은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로 특급 호텔이라면 그거는 신경을 써가지고 돈을 써야지. 나는 무슨 모르모트인가? 나는 돈 안 내고 먹는 공짜 손님도 아니고 네. 이거를 왜 내가 이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회전율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텔을 운영하는 모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가. 그게 중요해요. 음식이 전문인 회사가 확실히 음식을 잘하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호텔 비즈니스에 떨어지면 사실 그 디테일 챙기기가 좀 힘들어요. 만약에 호텔은 참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뷔페보다는 차라리 룸서비스 알라카르트나 그런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딴 건 몰라도 특급 호텔은 방은 넓고 빵은 맛있거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여행을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음식이 맛있는 나라가 조식도 맛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되게 그 근면성실한 나라, 정직한 나라. 예를 들면 독일, 스웨덴. 빵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충실한 원칙대로 나오는 이런 데 음식들이 나는 오히려 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아침 조식 뷔페는 방콕, 싱가포르, 홍콩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동서양이 합쳐져가지고 정말. 거기에 대부분 유명한 특급 호텔들은 다 역사와 경험이 엄청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심을 때우라는 호텔들은 대부분 그쪽 사이드죠. 그렇죠. 네. 뷔페에서. 네. 네. 전보다 좀 라이브 스테이션이 점점 그 많아진달까? 전에는 기껏해야 달걀, 오믈렛이냐, 네. 스크램블이냐 뭐 이런 거 해줬었는데 요즘은 그 쌀국수 같은 거를 거기서 직접 해준다든가 셰프가 뒤에서 딤섬을 막 쪄가지고서는 바로 쪄서 준다든지 뭐 이런 아침에 식으로. 스테이크 주는 데도 있어. 그래요, 어디? 거기 좋다. 뭐 이런 뭐 훌륭한 호텔들이 네.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뷔페라는 것은 회전이 아무리 빨리 된다고 해도 바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몇 개를 힘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볼거리도 만들고. 예. 두 번째로는 에스닉, 로컬. 사람들이 점점 미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네네. 그 나라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아니면 좀 다른 음식 그런 걸 갖다가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아시아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파리 같은 데 가도 막 딤섬도 있고 밥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침 식사 갔는데 그 동네 음식인데 참 궁금한데 못 먹어봤던 이런 것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맞아. 그렇죠? 그게 재미지. 만약에 두 분이 밤새 술 먹고 되게 엄청 놀았어. 어. 피곤해. 근데 그래도 이 호텔 조식만 꼭 먹어야 해서 아침에 꼭 일어나야겠다 싶은 호텔이 있으시면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 본 적이 없다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먹고 자지 저는 그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 죽을 때까지 술을 먹어본 적이 없나 봐요, 기자님. 해장하면 되잖아. 아침 식사 가가지고 왜 굶어 아침을. 점심에 가서 해장을 해야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 하여튼 뭐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아침 조식의 로망은 알라카르트로 치면 유럽의 호텔들 중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냥으로 치면 역시 방콕이죠. 근데 방콕의 방콕의 특급 호텔들? 호텔들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콕 처음 갔을 때 기억난 거는 페닌슐라에서 아침 먹은 기억밖에. 그 정도로. 아 저는 딱 하나 있어요. 홍콩 만다린 오리엔트 호텔 조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동네 음식 자체가 맛있는 맞아. 동네고 어. 그 다음에 역사 깊은 특급 호텔이고 그렇죠. 여행객 말고도 현지 사람들한테도 너무 사랑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전율 높고 예, 그게 기본이 다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그 호텔에서 조식은 최소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맛을 다 본 것 같아요. 아우 말도 안 돼. 뭐 요리가 몇 가지인데. 진짜 다 먹었다.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은 점심을 건너뛰었던 것 같습니다. 안 건너뛰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안 그랬던 건네뛰었을 것 거 같아요. 홍콩에서 그랬을 리가 없어. 아 거기는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 원탑 네. 최고 좋았어요. 이번에는 호텔 조식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궁금한 점이라든가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거 해야지.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 안 해? 구독부터는 저도 하는 거 아니면 좋아요 해야지. 좋아요 해야지. 알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잘했어. 감사합니다.